예,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제도나 정책 수단들을 대부분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과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활성화되는데 의견을 주신 부분에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여성고용과는요, 그 고용노동 우리나라에 1953년대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졌죠. 거기 보면은 여성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 남녀 고용 평등법이 제정이 되고 1997년도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개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성 고용에 대한 역사를 말해주는 것인데요. 제가 사실 이 담당 과장을 2년 4개월째 하고 있고요. 97년부터 2년간 담당 사무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생활 23년째인데 4년 이상을 여성 고용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것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성 고용, 저출산, 더 나아가서 진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 고용이 꼭 필요한데 제가 이제 경험한 거는 결국은 여성에 대한 직장에 있어서의 차별, 직장 내 성희롱 이런 이슈들 여전합니다. 우선 해결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출산, 육아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부담을 같이 해내는 결국 오늘의 주제인 남성 육아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별 문제와 남성의 육아 가사 참여 그리고 남성들이 도와준다, 참여한다는 관점이 아니다. 남성들도 아이 키우는 행복을 실제로 느끼고 한 해 권리로서 행사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여성 고용 저출산 극복 더 나아가서 진짜 행복한 사회 일생활 균형의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관건이다 말씀드리고요. 좀 딱딱하니까 영화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앤 해서웨이라는 영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이 주연한 영화가 레미제라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레미제라블 보면은 팡틴이라는 여주인공이 나오고 여주인공이 딸이 코제트잖아요. 사실 장발장의 행동 동력은 팡틴과 코제트였어요. 코제트가 보육시설이 없어가지고 이상한데 그거 있었고 구하기 위해서 장발장이 이렇게 가고 또 팡틴을 그 직장 내 성희롱 당하고 가혹한 그 노동 환경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노동법의 탄생 배경이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영화를 보면은 앤 해서웨이가 인턴 신분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메릴 스트립 같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지 못하고 포기한 그런 여성이 아니라 나는 일가정 양립에 일생활 균형에 여성을 찾겠다라는 게 마지막 장면이죠. 인턴은 앤 해서웨이가 드디어 벤처 CEO 기업인으로 여성 성공한 CEO로 등장을 해요. 육아 때문에 남편이 거기 육아휴직을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아이를 키우다가 힘들어요.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외도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짠하고 나타난 사람이 로버트 드니로가 인턴으로 나타나가지고 앤 해서웨이를 구해주고 앤 해서웨이가 CEO로서의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만큼 그 과정에 있어서 남성의 그 육아 참여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거는 제가 여기 우리 사회적 기업인 저는 함께하는 아버지 그룹 굉장히 아빠가 도구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사람들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정보도 부족하고 심리적 지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우울해요. 이분들한테 정보도 제공하고 심리적 지지도 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제고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아이 낳아라. 그런 도구적 관점. 노동력 부족 시대에 여성들이 나와서 일해라.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라. 다 도구적 관점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서는 여성들의, 남성들의 심금을 울릴 수 없죠. 그런 관점에서 도구적 관점이 아닌 여성과 남성 모두 주체적인 관점에서 정책들을 설계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나 5분 지났는데 자꾸 우리 강준 팀장도 제가 잘합니다. 같이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요.
남성 육아휴직이라는 것의 의무화를 자꾸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의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유주의 국가에 있어서 남성한테 육아휴직을 하라고 어떻게 강제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는 없고요.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데 남성이 쓰지 않으면은 소멸되는 기간, 아까 데디 쿼터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88년도에 육아휴직을 처음 도입하면서 여성만 쓰게 했어요. 95년도에 남자도 대체해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01년도에 한 아이에 대해서 남녀 각각 1년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데디 쿼터제를 하고 있죠. 문제는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기왕의 소득을 보존해주는 그걸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되게 낮은 거죠. 근데 그건 이제 근본 정부에서는 이제 높이고자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 오해가 있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를 드렸으니까 이 자료를 여기 이 책자에 87쪽입니다.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기왕에 저희가 하는 거지만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요. 그 추진 배경 보시면은 지금 나왔던 얘기 다 있습니다. 88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88쪽을 보면은 독일의 데어트 쉐어 너무 아까워서 공유하기 힘들지만 공유한 OECD에서 발간한 자료고요. 올 2월 달에 발표했고 제가 실제로 올해 4월 달에 파리에 가가지고 담당자하고 인터뷰도 했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개선 효과라고 있죠. 07년도에 메르켈 정부 들어서 가지고 관련된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됐고 남성 육아가 7%에서 거의 30% 수준까지 10년 만에 오르게 된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89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 테이블을 남성의 육아휴직 연도별 추일 03년도 아까 01년도에 남성의 육아휴직을 1년 권리로 인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실태 조사가 아니라 행정 통계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급여를 받아간 사람이 통계인데 03년도에 보십시오. 104명에서 출발했고요. 지금 작년도에 7,600명이고 연말이 되면 10,000명이 될 겁니다. 100배가 성장한 거죠.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뭐 진짜 0.1%에서 지금 10%가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조하다. 남성 육아휴직 현황 분석 말씀드렸고요. 89쪽에 보면 그럼 남성 육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은 뭐냐? 말씀드린 각각 육아휴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남성 육아휴직 보너스제와 더불어 가지고 이번 9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첫 3개월의 급여를 올려줬어요.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통상임금 높기 때문에 휴직을 소득 감소 때문에 주저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촉진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해서 본인 스스로 행복해야 돼요. 도구적 관점 이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활성화 방안에 나번 아빠 육아 지원 온라인 플랫폼 파파넷 구축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3일 날 페이스북에 오픈을 하고 관련된 홈페이지도 구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우리 권미옥 의원님께서 보통 회의하면 의원님 다 가시잖아요.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시고 성일종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어떤 남성 육아직이 확산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국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일하는 식구들 전체가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육아 방송이 여기 주최해 주셨잖아요. 육아 방송이 이런 남성 이런 파파넷 같은 같이 공유해서 많이 이제 알려주시고요. 특히 함께 여기 아버지 그룹이요. 너무 그 감명 깊었어요.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